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정부가 오늘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소득 하위 70% 기준에 대한 지침을 발표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제외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지침이 오늘 발표됩니다. 정부는 어제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 기준으로 하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같은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컷오프입니다. 컷오프 기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전년보다 27.7% 늘어난 59만 5천 명에 이릅니다. 또 건보료 납부액 외에 가계 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이 보완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 원, 2인 가구는 449만 원, 3인 가구 581만 원, 4인 가구 712만 원 수준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에 정부 80%, 지자체 20%로 나누는 방안과 관련해 어떻게 할지 지침도 마련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에 드는 재원은 총 9조 1천억 원가량. 정부는 7조 1천억 원은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 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 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경기도 등이 지방정부 몫으로 언급된 20%를 부담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코로나 전국에서 국민을 지키는 일꾼이 되겠다며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코로나 경제 승리하자!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양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공동출정식. 왼쪽과 오른쪽에 나란히 서 한 팀임을 강조하며 15일 1번과 5번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비례대표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이 대승을 해서 정계 은퇴 선언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후보 지원 유세에 가세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조금 더 격려를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제주 4.3 사건 추념식이 열리는 오늘 제주에서 합동 연석회의를 엽니다. 열린민주당은 어제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총선 이후 민주당과 당대당 통합 추진을 밝혔습니다. 농수산물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민생당도 광주 5.18 묘역을 찾아 다당제를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 5월 정신을 받들어서 거대 양당의 싸움 정치를 끝내고 정의당은 야근 근무 중인 철도 노동자들을 만나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겠다고 했고 무엇보다도 함께 사는 고통 분담을 통해서 정의롭게 코로나 민생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중당은 출정식에서 한미 관계 불평등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경제정책 비판과 현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례정당, 미래한국당과는 따로 또 같이 유세를 벌이며 동반 상승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세연 기자입니다. 골목골목 서울 종로 지역구 유세에 나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저희가 반드시 종로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시장이 활활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정책 비판과 현 정권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오늘 인천을 찾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의 수도권 측면 지원도 계속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굉장히 아직도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드리고 미래한국당은 통합당과 따로 또 가치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선거 운동복을 뒤집어 입거나 당명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기호 10번 번호표를 옷에 달고 뛰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도 국토 종주를 이어가며 한 표를 호소합니다. 가짜 위성 정당들 거기에 대한 저항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60 가까이 된 사람 뛰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공화당은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운 원조 친박 정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네, 다시 코로나19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모든 입국자가 이제 의무적으로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데 집에서 자가 격리라는 경우 함께 사는 가족들이 잇따라 감염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가족 간 전파 확률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집에서는 방역 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홍서구 기자입니다. 지구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 하루 평균 5천 명 정도의 우리 국민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니까 집에 있어야죠. 저만 생각하면 안 되니까. 모든 입국자가 의무 격리 대상이 되면서 자가격리자 수는 2만 3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귀국 후 자가격리를 하다 가족이 몽땅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선 영국에서 40대 여성이 귀국한 뒤 남편과 자녀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자가격리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방역당국이 초기 확진자 30명의 접촉자 2,3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가족 간 접촉 발병률은 7.56%, 일반적인 접촉 발병률은 0.18%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간 전파 확률이 42배나 높았습니다.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관련 사례 508건을 분석한 결과 이런 2차 감염이 41건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해외 유입 사례의 2차 전파라면 아마도 대부분 동거 가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침방울이 튈 수 있는 식사와 대화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들 3명 모두 음성이 나온 인천 연수구의 사례에선 확진자와 가족 모두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방도 따로, 물건도 따로 쓰고 화장실을 같이 쓰면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임시생활시설을 내국인에게도 제공하고 있는데 자가격리에 자신이 없다면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KBS 뉴스 홍서구입니다. 외교부는 아프리카 모로코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105명이 현지 시각 어제 오후 모로코 정부가 제공한 특별 항공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로코에서 활동하던 코이카 봉사단원 45명과 여행객 등으로 오늘 오전 10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모로코에서 출발 전 발열 검사를 마친 이들 탑승객은 인천공항 도착 후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게 되고 증상이 없더라도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의 국내 현황과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현재까지의 국내 확진 현황 분석해 주시죠. 네, 최근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병원 중심의 집단 감염 그리고 해외 유입 확진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집계된 확진자 모두 9,976명입니다. 전날보다 89명 늘었는데요. 신규 확진자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39%, 대구 경북 지역이 26%가량인데 이 부분은 의정부 성모병원과 제2미주병원 등 병원 내의 집단 감염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또 검역 과정에서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여전히 해외 유입 확진자가 상당수라는 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입국 이후 지역사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해외 유입 확진자는 하루 새에 40여 명 더 늘어서 모두 601명입니다. 이제는 전체 확진자의 6%에 이를 만큼 비중이 커진 점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미국은 확진자가 2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2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지금 11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자가격리 대상인 분들뿐 아니라 최근 2주 이내에 입국하셨던 분들 역시 최대한 격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사망자는 계속 늘어서 170명이 넘었죠.
네, 어제 방역 당국의 발표 이후에도 사망자가 4명 더 늘어서 지금까지 사망자는 173명인데요. 사망자가 이렇게 꾸준히 늘면서 치명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0.5% 정도였지만 지금은 1.7%에 이릅니다. 치명률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먼저 연령대별로 봤을 때 고령층에서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 보이죠. 70대는 7%, 80대 이상은 18%를 넘어섰으니까 지금 80대 이상은 5명 중에 1명 수준입니다. 고령층일수록 취약하다는 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저질환도 큰 요인인데요. 어제 기준 분석 자료에서 사망자 중에 1명을 빼고 모두 하나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질환별로 살펴봤을 때 심장이나 뇌질환 등 순환기 질환이 78%로 가장 많습니다. 당뇨병이나 통풍 같은 내분비 대사 질환이 그 다음이고요. 호흡기계 질환은 29%가량입니다. 평소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코로나19로 도시 전체가 마비되다시피 했던 후베이성 우한시가 11개 상가거리를 중심으로 도시 기능을 점차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추허 한제는 우한시의 대표적인 상가거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상점 167개 가운데 135개가 최근 조심스럽게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상가거리 내 음식점은 포장 판매와 배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상점 출입을 위해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일종의 건강증인 그린코드 제시와 더불어 QR코드를 스캔해 신분 확인을 거치고 발열 체크도 받아야 합니다. 我们是限流的，店铺内不能超过5个顾客，一个门进一个门出，这边是入口，那边是出口。 의류점과 신발 판매점 등은 소비자들이 시착한 제품은 철저하게 소독한 뒤 다음 손님이 접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화관, 노래방, 서점, 피트니스 센터 등 다중이용 시설은 여전히 영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대학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젊다고 과신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난달 14일 교토 산업대학 4학년 학생 4명이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고향인 에히메현과 이시카와현, 교토시에서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에히메현 학생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지난달 21일 교토 시내에서 환송회에 참석했는데 참석자 31명 중 본인을 제외한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에히메현 학생과 함께 귀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다음 날인 22일 동아리 모임에 참석했고 나중에 이 모임 참석자 2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方もですね、重症化する可能性はある感染症ですので、若いからといってかかっていいという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 프랑스에서는 16살 소녀가 숨졌고 벨기에에서는 12살 소녀가 숨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독일에서 마스크 착용 효과에 대한 찬반 논란과 함께 착용 의무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그런지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같은 역할을 하는 독일 로버트 코흐 연구소는 최근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Also wenn jemand selber infiziert ist, dann ist es klar, dass ein Mund-Nasenschutz dazu führt, dass wenn man hustet oder niest, die Tröpfchen nicht so weit fliegen können, bildlich gesprochen, und dann schützt man den Gegenüber. Das ist sinnvoll. 그러나 마스크를 만지는 등 사용법이 잘못될 경우 오히려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또 코는 드러내놓고 입만 막는 경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에서 처음으로 튜링겐주 예나 지역에선 다음 주부터 마트와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오스트리아도 영업점 전 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전 유럽에서 마스크 착용이 점차 의무화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중심과 광장의 정오풍광은 사람들로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문을 연 상점도 점심을 먹는 직장인들도 거의 없어 한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광장 한쪽에 피자 푸드트럭이 보이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기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일부 직종의 근로자들을 생각해 푸드트럭을 열었다고 주인은 말합니다. C'était là, il y avait les marchés et tout ça, mais il n'y a pas de marché. Ils sont tous à la maison et on n'a pas beaucoup de clientèle. 구급차 대원, 청소업계 종사자, 그리고 근처 건물관리원 등 시내에서 일을 계속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피자가 유일한 점심 메뉴가 됐는데요. Je viens de déjeuner car j'ai pas le temps de me faire manger le matin et c'est beaucoup plus pratique, c'est beaucoup plus on retrouve un peu de chaleur à pouvoir se Très bien pour les personnes qui sont obligées d'aller travailler. Donc ça rend énormément service. 피자 푸드트럭 주인은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점심을 위해 함께할 생각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2명을 경찰이 검거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구속된 조주빈은 자신의 변호인에게 박사방을 운영한 공동운영자가 서너 명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명이 붓다와 이기야, 사마귀인 남성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은 박사방 안에서 이들을 박사를 돕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팀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붓다라는 인물은 조주빈이 성착취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관리해주는 업무를 맡아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화방 등에는 수익금 배분 과정에서 불화가 있었던 흔적도 보입니다. 경찰은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직 잡지 못한 나머지 공동운영자 1명에 대해서도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범죄 수사 인력을 2배 이상 확충하고 텔레그램 본사가 있다고 알려진 두바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조주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관련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이 회원을 확대하고 하면서 최소한의 그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박사방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경우 관련자들은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경찰은 이번 성착취물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140명을 검거했습니다.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온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팔다 붙잡힌 남성의 대화 내용입니다. 구매 의사를 보이는 글이 올라오자 박사방, N번방 자료를 갖고 있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결제는 가상화폐 구매 대행 업체를 이용하라며 입금 계좌와 방법까지 친절히 알려줍니다. 남성이 갖고 있던 성착취, 불법 촬영 영상은 모두 2,600여 개였습니다. 지난달 구속된 이 남성은 대화명이 15,000개인 박사방 회원 중 1명으로 알려졌는데 한 시민단체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성범죄자들은 지금까지 계속 모니터링 해왔고 계속 그 리스트를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70건을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이 남성에게서 240만 원 상당 가상화폐를 압수하고 남성에게서 성착취물을 구매한 20여 명을 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 최모 씨에 대해선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N번방과 박사방, 그리고 프로젝트 N방 등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금까지 모두 140명을 붙잡아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140명 중 20대가 78명, 10대도 25명인데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14살 미만의 미성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수자는 박사방 관련 3명 외에 1명이 더 늘어 모두 4명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모두 103명입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에게 주민등록 변경과 개명 등 이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채널A 기자와 검사장급 검사 유착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실을 통해 대검에 다시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채널A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여러 검사들을 거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채널A 기자와 관련된 검언 유착 논란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의 지시는 법무부 감찰관실을 통해서 대검의 공문으로 전달됐습니다.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모 검사장과 채널A 측이 모두 의혹을 부인했다는 대검 1차 보고를 받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란 판단인데 대검의 보고는 당사자의 입장만 담겨 언론에 보도된 수준에 불과하다고 법무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진상조사 과정에서 해당 검사장뿐 아니라 복수의 다른 검사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이모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측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모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여러 번 자신의 검찰 인맥을 과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검사장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며 대검의 다른 검사까지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녹취록에 보면은 해당 검사장이 수사팀하고 그런 거 충분히 연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대검 범죄정보과에 누구누구 검사를 찾아가라. 걔가 제일 믿을 만한 애다. 채널A 기자 말에 따르면 해당 검사장이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자신에게 대검 현직 검사를 소개시켜줄 수 있고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검사장뿐 아니라 복수의 검찰 인사가 거론된 만큼 해당 검사들을 상대로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사실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채널A 역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우리의 희망을 이뤄내기 위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가십시다. 청렴하고 유능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는 서로 싸우기보다는 누가 더 잘할 것이냐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뽑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투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투표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희망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희망을 담아서 이번 투표에 모두 참여해서 좋은 일꾼들을 뽑아내도록 합시다. 모두 투표에 참여하세요. 날이 갈수록 건조특보 지역이 늘어나고 단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실효습도가 25% 이하,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서와 충청, 경상도 내륙, 전남 동부 지역은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동해안 지방은 강풍 예비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작은 불씨만 있으면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는 기상 조건입니다. 4월 초는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여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쌀쌀했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오늘 역시 일교차가 20도 정도나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부는 데다 기온이 오르지 못해 낮에도 쌀쌀하겠고요. 일요일인 모레 아침에는 내륙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반짝 춥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서주영 기자의 보도 전해드리면서 자막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KBS 통합뉴스룸 11시 뉴스에서 이어갑니다.